부엌에는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고 있었어요. 창문 밖으론 햇살이 비쳤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친정엄마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제사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어요. 아버지 제사 날을 앞두고 마음이 분주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남편은 숟가락을 멈췄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필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 김장하는 날인데. 짧은 말이었지만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김장을 그날 해요? 제사 날짜는 작년에 정했는데요. 남편은 고개를 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 주가 제일 좋아요.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장을 하루만 미루면 안 될까요? 제사 끝나고 바로 갈게요. 남편의 표정은 단단했어요. 우리 김장은 매년 그 주에 해요. 당신 빠지면 힘들죠.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 말은 대화가 아니라 통보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젓가락을 든 채 밥 한 술 뜨지 못했습니다. 햇살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거실은 조용했어요. 아내는 부엌에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진동이 연달아 울렸어요. 시댁 단체 대화방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핑계로 김장 안 온대요. 요즘 며느리들은 자기 집만 챙겨요. 우리 김장은 누가 해요? 짧은 문장이지만 한 줄 한 줄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내의 손이 떨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내 얘기를 이렇게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TV를 켜던 남편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괜히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 말이 너무 가볍게 들렸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엔 피곤한 기색만 보였어요. 그녀는 억울하기보다 허무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왜 항상 설명을 해야 할까? 손끝이 떨렸고 눈빛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컵을 닦았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은 TV 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어요. 제사보다 김장이 먼저예요. 시댁 일은 당연하죠. 목소리는 단단하고 냉정했습니다. 아내는 손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 제사는 1년에 한 번뿐이에요. 그날만 다녀오고 바로 갈게요. 시어머니는 말을 자르듯 대답했습니다. 그 말 다 했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싱크대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맑은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그냥 이번엔 어머니 말씀대로 해요. 괜히 일 커지잖아요.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을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어요. 엄마는 첫 마디부터 딸의 기분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시댁이지? 안 와도 돼요. 엄마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내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왜 이렇게 죄인 같아요? 엄마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이상한 거예요.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나는 단지 아버지를 챙기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속으로 그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잠들지 않았어요.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을 때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 마음대로 해요. 대신 우리 이제 끝내요. 아내는 멈췄습니다. 끝내요? 남편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혼합시다. 그게 서로 편하죠.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얼굴은 침착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곳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기 속에 길게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전화가 울렸어요.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김장하다가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어요. 병원이에요. 아내는 묻지도 않고 뛰쳐나왔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죠.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하얀 조명이 눈부셨고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시누이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김장 도와줬으면 이런 일 안 났잖아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약했어요. 아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왔네요. 그래도 오긴 오는구나. 아내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어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손을 다시 꼭 잡았어요. 그녀의 눈엔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 남아 있었어요. 새벽녘 시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묻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도 딸인데 그걸 잊었네요. 아내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지난 며칠의 상처를 녹이기에 충분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건 이혼 서류예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요?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김장 날짜 일부러 그날로 잡았다고요. 당신이 제사 간다니까 괜히 서운했대요.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게 그제야 이해되었어요. 남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어요. 그 말은 늦었지만 진심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는 김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번 김치는 당신 몫이에요. 짧은 말이었지만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내년 제사 날짜 미리 알려줘요. 그 주는 김장 안 잡을게요. 아내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이후 제사와 김장은 겹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김장을 할 때마다 아내 몫의 김치를 따로 챙겨주었어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로 지난 모든 일이 정리된 듯 했어요. 이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결혼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조금씩 물러서고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가정을 지키는 건 큰 희생이 아니라
말 한마디의 온도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